여러분 안녕하세요. AI 위클리 브리핑. 이번 시간에는 에이전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5년 12월 10일 날인데요. 오늘 주제로 제가 에이전트에 대해서 잡은 이유는 좋은 자료 하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의 이름은 에이전틱 디자인 패턴이라는 이 자료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그 GitHub 주소에 이 책 한 권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같이 한번 보시면 이런 책인데요. 에이전틱 디자인 패턴이라고 해서 구글 엔지니어인 그 안토니오 굴리라는 그 분이 이 책을 이렇게 공유해 주셨어요. 424페이지짜리 책이고요. 실제 요즘에 이제 가장 중요한 에이전트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이렇게 PDF 형태의 문서로 공유를 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AI 에이전트, 특히 이제 내년도에는 에이전틱 AI라고 해서 이런 에이전트들을 자율적으로 연결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요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는, 올해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는 단순 LLM을 이용한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실제 우리 업무에 연결시킬 수 있는 협업 시스템으로 진화시키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핵심 추론 엔진을 바탕으로 외부 도구나 메모리 없이 사전 훈련된 지식만으로 그 처리하는 게 기본 LLM, 뭐 챗GPT 같은 것들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인터넷 검색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나 이런 거 연결해서 도구를 연결해서 이 정보를 확장시키고요. 여기에다가 사람의 의사 결정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용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 그리고 이런 것들의 기능들을 세분화시켜서 에이전트끼리 협업할 수 있는 단계, 이렇게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텍스트 생성기에서 변화 및 진화하는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자율적인 행동하는 에이전트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 에이전틱 디자인 패턴이라는 책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에이전트 AI라고 하면은 이 자동화에서 자율 시스템이라는 키워드가 보이는데요. 이 우리가 2022년 11월 30일 날 처음 봤던 AI는 지금 딱 요 AI죠.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LLM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이게 22년도 11월 30일에 나왔던 AI라면 23년도부터는 이제 이런 그 기존 학습된 거 말고 우리 정보를 좀 답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레그라는 방식이 주목받게 됩니다. 그래서 23년부터 이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가지고 문의할 때 우리 데이터 자체를 추가로 이렇게 LLM에다가 알려줘서 그걸 기반으로 답변을 유도하는 이런 레그라고 하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하는 그 검색 증강 방식의 이런 LLM을 만드는 것들이 화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년, 25년도를 넘어오면서 이제 에이전트라는 걸 만들자라고 해서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사람의 특정 패턴이나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에이전트를 만들고 이 에이전트에다가 다양한 도구를 연결시켜 주는 거죠. 웹도 검색하고 데이터베이스도 검색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실제 업무 생산성 도구라든지 이런 도구들을 붙여서 마치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리즈닝 기능도 넣고, 그 다음에 사람이 보면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은 뭐 단기 기억이라든지 또는 장기 기억이라든지 이런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기능들을 이런 AI 에이전트에 넣고 이 에이전트에다가 프롬프트를 직접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활용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챗GPT 초기 버전은 챗GPT가 학습한 내용에 대한 답변만 할 수 있었다면 이 레그 방식에서는 우리 정보를 끼워서 답변할 수 있었고요. 우리 정보를 단순하게 끼워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있는 정보는 있는 정보를 가지고 없는 정보는 뭐 검색을 하건 또는 자료를 뒤지건 해서 그걸 기반으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어떤 형태의 답변인지를 리즈닝을 통해서 답변하는 게 바로 AI 에이전트 기법입니다. 이제는 AI 에이전트에서 다음 단계인 에이전틱 AI를 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틱 AI는 뭐냐면
이런 류의 AI 에이전트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이 서로 이렇게 AI 에이전트끼리 자율적으로 그 대화를 하면서 가장 좋은 답변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바로 에이전틱 AI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 AI가 자율화하는 부분과 사람이 개입해야 되는 부분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때 쓰는 용어가 휴먼 인더 루프, 즉 사람이 개입하는 부분을 어떻게 명시적으로 할 건지,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에이전틱 AI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AI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걸 처리할 때 우리가 어떤 임무를 받게 되죠. 어떤 미션이 있어요. 이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플랜, 즉 플래닝,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플래닝에 따라서 실제 행동에 대한 액션 플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학습 및 개선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능형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가 작동하게 됩니다. AI 에이전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인식하고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시스템을 에이전트 AI라고 부른다면 임무 수령, 상황 파악, 계획 수립, 행동 실행, 학습 및 개선까지의 다양한 이런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에이전트가 이제 할 수 있는 길이 많아지면서 에이전트를 설계하는 방법도 이제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이 단순한 연결된 문제를 해결할 건지, 이때는 뭐 검색이라든지 레그라든지 외부 도구와의 연결을 통해서 간단한 에이전트 만드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략적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좀 더 복잡한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 또는 마치 사람이 업무 프로세스를 부서에서 팀 단위로 해결하듯이 그런 걸 흉내내는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에이전트를 개발하기 위한 디자인 패턴을 21가지를 제안하는데요. 이 21가지 디자인 패턴을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엔진, 코어 에이전트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동차 같은 뼈대를 만드는 셰시라는 컨셉이 있는데 이때 이제 워크플로우라든지 컨트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에이전트가 학습하고 기억하고 외부 정보에 접근하는 이런 기능을 처리하는데요. 두뇌로 표현되는 영역이고요. 뭐 지식이라든지 메모리에 관련된 그런 기능들의 패턴을 모아놨습니다.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협업하는 거죠. 협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안전하게 이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부여하는 것들을 또 네트워크로 따로 뽑아놨습니다. 각각의 4개 카테고리에 지금 보시는 21개의 디자인 패턴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우선 에이전트 툴킷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핵심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추론하고 자기 성찰하고 학습과 적용을 하는 단계를 밟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엔진 역할을 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계획을 세우는 플래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계획은 굉장히 좁고 구체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한 거를 처리하기 위한 리즈닝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보통 리즈닝은 이제 우리가 COT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프롬프트에서. 이런 리저닝에 관련된 COT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COT를 묶어서 트리 형태로 하는 TOT, 이런 리저닝에 관련된 것들을 정리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 추론을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이제 자기 성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리플렉션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이 학습과 성장을 하는 그런 형태의 그 에이전트 툴킷, 즉 엔진이 필요합니다. 에이전트 툴킷에서는 두 번째 툴킷에서는 워크플로우 및 제어, 셰시로 표현되는 영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은 프롬프트 체이닝과 라우팅, 병렬화 같은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구조화하고 다양한 입력에 따라 동적으로 경로를 설정하고 독립적인 하유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문제 해결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워크플로우 제어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프롬프트 체이닝이라고 해서 복잡한 문제를 여러 개의 작고 순차적인 프롬프트로 분해해야 하고 한 단계 출력이 다음 단계 입력이 되는 이런 파이프라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처리하는 거를 체이닝이라고 합니다. 라우팅이라는 용어도 나오는데요. 라우팅은 입력이나 현재 상태를 분석해서 여러 가능한 실행 경로 중에 하나를 동적으로 선택하는 걸 라우터라고 합니다. 우리 챗GPT 버전을 보면
이 기본적으로 라우팅이 들어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챗GPT 하다 우리가 뭔가를 물어보면 얘가 단순하게 답변을 해도 되는 건지 얘는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건지를 구분하게 되는 게 이제 일종의 라우터죠. 그래서 챗GPT.com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복잡한 질문인지 단순한 질문인지를 또 LLM 라우터가 인지를 해서 복잡한 질문일 경우에는 리즈닝 모델로 단순한 답변 그 질문을 요청할 때는 기존에 이제 이미 학습돼서 빠르게 할 수 있는 추론형 모델로 이렇게 분기를 시키는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라우팅이라고 부르고요. 병렬화는 뭐냐면 서로 의존하지 않는 여러 작업을 동시에 실행하여 전체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걸 병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병렬화들은 서로 연관관계 적은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고 처리 작업이 끝나면 그걸 모아서 한 번에 출력하는 형태로 이 처리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기술입니다. 이런 에이전트 툴킷 2단계에서는 효과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복잡성을 관리하고 성능을 최적화하는 이런 기술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워크플로우 제어 및 세시에서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도구 사용과 예외 처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LLM을 사용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에러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이럴 경우에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이 도구라고 하는 걸 쓰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모든 걸 머리로만 계산할 수 없잖아요. 뭐 연필하고 종이도 필요하고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계산기도 있어야 되고 스마트폰도 필요하겠죠. 그거가 주어지는 순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확 늘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LLM에서도 이런 펑션 콜링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LLM 외부에 있는 어떤 API,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기상청에서 날씨 정보를 가져오거나 주식 정보를 가져오거나 뭐 이런 외부 API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등 또는 코드를 직접 만들어서 실행하는 도구 같은 걸 연결해서 굉장히 유연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I도 사실 실패, 뭐 이런 잠재적 오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제시도라든지 대체 경로, 그다음에 단계적 기능 저하, 운임과 운영자의 알림 전략 등의 시스템 안정성을 보정하는 예외 처리 기능들도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에이전트는 외부 세계와 연결하기 위한 도구와 그리고 실패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갖추기 위한 예외 처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다이어그램인데요.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에이전트가 이 사람이 요청한 걸 하려고 했더니 얘는 기상청에서 날씨 정보를 불러와야 돼. 그러면 외부 도구인 기상청 API를 호출해서 그걸 기반으로 현재 날씨를 기반으로 한 답변을 만드는 거죠. 만약에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어떤 정보를 끄집어내서 그걸 갖고 의사결정해야 된다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 사람이 요청한 걸 처리하려면 파이썬으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코더 인터프리트 같은 걸 이용해서 이런 워크플로우를 제어해야 되겠죠. 이외에도 이제 예외 처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프롬프트 갖고 에이전트가 어떤 걸 처리했는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이걸 처리할 건지에 대한 그런 로직들도 필요합니다. 저자가 이야기한 에이전트 툴킷 세 번째는 지식 및 메모리, 즉 두뇌로 표현되는 기능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지식 검색, 즉 레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식을 LLM이 관리하기 위한 메모리 관리 기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그 같은 경우에는 리트리버 아구먼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사용자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외부 지식 베이스, 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서를 벡터 데이터 베이스로 바꿔놓은 건데요. 여기서 정보를 검색하고 정보 검색한 거를 프롬프트에다 추가해서 이걸 갖고 LLM한테 답변을 요청하는 형식이 바로 레그입니다. 레그는 사용자가 질문하면 질문한 정보에 대해서 내부 정보를 검색해서 이 쿼리에다가 내부 정보 검색한 걸 붙여주게 됩니다. 이 붙여줘서 실제 이 쿼리 안에 약간의 퓨샷 스타일로 이렇게 예시가 들어가는 거죠. 답변을 위한 예시가 들어가고 그 들어간 거를 기반으로 LLM이 답변을 생성하게 유도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LLM이 모르는 정보를 이 쿼리문에다 붙여주어서 LLM이 우리가 아는 것들을 답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 이게 바로 레그라는 그 기법의 핵심 플로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관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도 이제 친구하고 대화하다 보면
대화 중간에만 잠깐 기억하고 잊어먹는 거. 이게 이제 단기 기억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뭐 학습을 통해서 암기한 거예요. 암기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장기 기억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화 맥락에서 LLM 컨텍스트 창안에서만 유효한 그런 기능을 단기 기억 메모리라고 부르고요. 여러 세션, 그 대화창이 여러 개 이어지더라도 공통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은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이 대화 내용을 저장하고 개인화시키고 지속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상용 LLM들은 단기 기억뿐만 아니라 장기 기억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기 기억의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개인 맞춤형 LLM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들이 요즘에 또 이 개발 사이드의 화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메모리 안에서 그 컨텍스트 내용에 대한 내용을 그 대화 중간에만 유지할 건지, 그다음에 대화가 끝나고 다른 대화, 다른 세션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저장할 건지에 따라서 단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자가 이야기한 에이전트 네 번째 툴킷에는 협업 및 안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협업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에이전트,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일할 때도 조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회사 팀 리더가 있는데 팀 리더가 이 파트장들한테 일을 시키고 그 파트장들이 팀원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그 결과를 전체 모아서 특정 업무를 처리하는 팀이 완성되죠. 마찬가지로 단일 에이전트의 능력을 넘어서서 여러 전문 기술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멀티 에이전트 컨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멀티 에이전트 사이에서 이런 에이전트끼리 어떻게 협업을 하게 만들지, 에이전트끼리 어떻게 데이터를 통신하게 만들지, 라고 해서 올해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A2A 같은 이 에이전트 간의 협업 프로토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 달에 구글의 ADK라는 플랫폼을 공개하고 그 안에서 에이전트끼리 통신할 수 있는 A2A를 내장시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중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가 지금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하위 문제로 분해하고 각 문제를 전문 에이전트에게 할당하고 대층적 또는 병렬 처리, 순차적 전달을 통해서 협업 모델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A2A 같은 에이전트끼리의 통신 프로토콜을, 표준 프로토콜을 적용함으로써 이 자율형 에이전트의 업무 범위를 확 늘려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올해 많이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에이전트 툴킷 네 번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바로 휴먼 인 더 루프입니다. 에이전트끼리 완벽한 자동화를 하면 좋겠지만 에이전트 사이에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결정을 해서 판단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 직접 개입하는 로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가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 중간에 사람이 상급자가 승인해 주듯이 승인해서 인간이 개입해서 에이전트를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루틴이 필요한데요. 이런 루틴을 휴먼 인더 루프라고 부릅니다. 이런 휴먼 인더 루프를 잘 활용해서 인간의 감독과 개입, 피드백을 통합하고 이를 통해서 AI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호하거나 또는 중요한 상황에 대한 인간 전문가가 개입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포인트 설계할 때 휴먼 인더 루프를 어떻게 잘 설계하는지가 또 이런 에이전트 개발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에이전트가 이제 행동에 대한 명시적인 규칙과 제약을 설정하지 않으면 에이전트가 엉뚱하게 행동해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텐츠를 생성하는데 얘가 막 잘못된 컨텐츠나 유해한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정 업무 프로세스를 건너뛴다거나 뭐 프로세스 제어를 어긋나게 해서 실제 전체 어떤 업무 프로세스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거나 아니면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원치 않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우리가 가이드레일을 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에이전트 툴kit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를 이용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은 올해를 기점으로 굉장히 다양한 이론적인 배경과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다양한 시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에이전트의 미래 가설 5가지도 이 책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설은 범용 에이전트의 출현이죠. 좁은 전문가가 복잡한 장기 목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범용 에이전트 진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그록 같은 서비스들이 이미 범용 에이전트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음 단계로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잘못됐나요? 2번인데 2번. 그 에이전트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좀 더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물리적인 세계와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잘못됐네. 에이전트 주도의 경제, 여기 2번 같은 게 이제 요거고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목표 지향적 변형 가능한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진화가 이렇게 예상돼 있습니다. 에이전트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이론적인 배경이나 컨셉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PDF 파일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구축된 구체적인 템플릿이 궁금하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 있는 이 주소에 들어가시면은요. 에이전트 아키텍처의 17가지 종류에 대한 예제 코드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예제들은 여기 보시는 파이썬과 랭체인 랭그래프를 활용해서 주피터 노트북 형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AI 에이전트를 설계하거나 개선하는데 참조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AI 에이전트, 그 중에서도 이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되는 자율형 에이전트, 에이전틱 AI에 대해서 좀 이론적인 배경을 탄탄하게 다지고 이런 부분들을 유용하게 학습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런 자료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실제 GitHub에 있는 17개 템플릿 패턴을 좀 더 보시면 AI 에이전트를 우리 조직 또는 내 업무에 어떻게 적용시킬지에 대한 힌트를 많이 얻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번 주는 좀 그 주간 브리핑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